이번엔 50편이고요. 고급이고 암흑, 전기, 빛, 전기의 흐름으로 모든 존재가 탄생합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초급과 중급을 먼저 이해하시고 고급편과 심화편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알지 못하니까요. 중심이 서 있어야지만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먼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준이 높지 않으면은 점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것이고, 이런 육체적인 거는 별 의미도 없는 거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큰 의미는 뭐 심심하면 재밌긴 하겠지만은 아무 별 의미도 없고, 나중에 더 이제 뭐 교도소 안에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하면 떨어진 분들은 자살해요. 예. 그러니까 수준 높여야 돼요. 꼭. 그러니까 이번에는 듣기만 해서는 좀 이해가 어려워서 많이 보시라고, 또 화면 많이 왔는데 이런 게 너무 힘든데, 아이고, 어쨌든 간에 이제 이번까지는 화면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얀색으로 표시했고 비물질 세계를 뜻하는 것도 되고요. 비물질 세계에서 세계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비물질 세계에서 암흑 세계 생겼고, 그 암흑 세계는 다른 곳에 원래 있던 암흑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방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않고, 물론 암흑의 세계 역시 비물질 세계의 일부분이지만, 암흑의 세계와 비물질 세계를 조합해서 여러 가지 우주가 생겼죠. 10극에 달하죠. 이게 크기가 양이 지금 현재 10극, 1과 0이 49개 있는 정도 그 우주가 생성됐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 우주고, 그 중에 하나가 은하계고, 그 중에 하나가 그 속에 있는 게 이제 지구겠죠. 때문에 물질 세계의 우주는 생성부터가 암흑에서 생겨나왔기 때문에 물질 세계의 기초는 암흑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물질을 이루는 입자 하나는 바로 암흑이라는 것, 당연하죠. 초창기 물질을 이루는 게 입자가 바로 암흑이에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초창기 먼지 같은 입자가 생겼는데, 이게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을 엄청난 속도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물질이 생성됐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림도 보면 원자와 소립자와 관계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 물질 세계의 우주의 모든 물질은 어둠에서 비롯됐고, 비물질 세계를 또 조합을 했기 때문에 암흑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비물질 세계에 많은 것을 조합하였기 때문에 겉으로는 어둠의 세계에 있지만은 기본은 비물질 세계라서, 물질 세계 우주의 모든 존재들은 기본적으로는 비물질 세계입니다. 그래서 무가 기본입니다. 없을 무가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물질 세계 우주의 기본 구성은 대충 설명했고, 자세히 보시면 더 잘 알겠고, 자세히 보세요. 그냥 잘 나와 있어요. 야간에 저 정도면 잘 나와 있는 거지. 뭐 제가 뭐 과학자도 아니고, 저는 대충만 알고 있는 거, 초등학교 상식 정도만 알고 있죠. 뭐 여하간에 우주의 기본 구성은 대충 설명드렸고, 여하간에 물질 세계 우주 전자 등이 서로 부딪혀 갖고 빛이 생겼다는 건 기초 상식이죠. 물질 세계 우주는 빛과 전기는 기초 구성 중에 매우 중요한 구성으로 생성됐다는 거고, 여기에 전기, 파장에 따라 모양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전기하고 파장의 진동, 그렇죠? 파장의 진동, 전기의 흐름, 파장의 진동 등에 따라 물질 세계 우주의 구성원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파장의 진동 등으로 모양이 생성되면,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모든 핏줄, 림프 라인, 그리고 모두 전기의 흐름대로 생성돼요. 물론 인체의 DNA 자체도 전기의 흐름대로 생성되는 겁니다. 저게 어떻게 보면 그 모양이에요. 흐름대로 모양이, 그렇지, 모양이 생성되는 거죠. 물질 세계 우주의 모든 존재들 전기의 흐름에 대해서 모양이 대충 생기면 파장의 진동 등에 따라서 그 진정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반대의 순서도 있고, 순서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전기 파장의 진동 등에 의해서 존재의 모습이 생성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물질 세계 우주의 모든 존재들인 광물, 식물, 동물, 인간 등은 모두 전기 파장의 진동 등에 따라 물질의 모습으로 생성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산호, 응? 산호, 강의 모습, 강줄기 모습, 리셋이 돼서 다 파괴되고 겨우 산 같은 모습으로 남겨진 암석 조각, 그리고 자연산 실버, 응? 파충류 같은 짐승들, 그리고 번개의 모습 전부 전기의 흐름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연하죠. 자세히 보세요. 이거 보시면은 이 번개의 모습을 보시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전기의 흐름, 전기의 모습, 전기의 그 표현 그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전기의 흐름, 전기의 표현입니다. 전부 다. 선전암이라고 하죠. 뇌전으로 생기는 유리질이 통 모양의 암석과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일전에 제가 후추의 모습을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여기 잘 나와 있잖아요. 후추의 겉모습 또한 전기의 흐름대로 생겼고 대륙의 도로, 각 대륙의 도로 또한 전기의 흐름대로 생겼어요. 원래 생긴 대로 생긴 거예요. 그게 전기가 옛날에 쭉 뻗어가지고 쫙 터진 것이 길같이 생겼으니까 점점 그것이 넓어져서 현재 길이 된 거예요. 다. 등산로 또한 전기의 흐름대로 생겼고 동굴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의 흐름대로 생겼고 이렇듯 물질 세계 우주의 모든 것은 전기의 흐름대로 그 모양이 생겼으며 그 모양이 생겼으며 여기에 파장의 진동대로 그 모양이 완성되어 생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광물들의 모습을 보이죠. 광물들. 전부 다 선전함의 모습이에요. 선전함. 그리고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문자 폭탄에 의해 망가진 도시락이 보이죠. 네? 메리카, 미국. 원래 메리카예요. 메리카, 별을 뜻한 하는 거죠. 캘리포니아 지역의 산불에 의해 망가진 쪽배의 모습도 보이죠. 모두 전기에서 망가진 모습이고 전기에 의해 해당 모양이 생성된 광물들의 모습입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 폭탄에 의해 망가진 도시락 속의 밥인 라이스, 쌀이 전기에 의해서 타버린 모습이죠. 즉 이것은 탄소가 타서 생긴 일인데 강력한 전기에 의해서 변해 버렸어요. 강력한 폭탄이 터지면 열, 파장, 밀어내는 힘, 전기 등이 이제 생성되는데요. 이때 생긴 전기에 의해 변형이 된다는 모습이고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광물들도 전기에 의해서 모양이 생성된다는 얘기예요. 탄소계 물질이 광물질로 변하려면 전기, 각종 화학 원소, 압력, 열, 온도, 물 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모든 것이 필요할 때는 물론 다 필요할 때도 있지만 몇 가지만 있어도 돌이 되거나 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별을 뜻하는 거예요. 의 캘리포니아 지역의 산불에 의해 망가진 쪽배의 모습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시지만은 다이렉트 에너지 웨폰이라는 레이저 전기에 의해 생긴 레이저로 의해 의도된 산불이라는 거는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뭐 바보 아니고서야. 그렇기 때문에 쪽배의 구멍이 저렇게 나던 거예요. 나무의 뿌리 그리고 남부 아이슬란드 선전암 뇌전으로 생기는 유리질의 통 모양의 암석이죠. 이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모두 모양이 비슷해요. 심지어 히로시마 원자 폭탄에 의해 타다 남은 셔츠의 조각을 보세요. 선전함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강력한 폭탄이 터지면 열, 파장, 밀어내는 힘, 전기 등이 생성돼서 전기의 흐름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건 이렇게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전기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기의 흐름대로 생긴다. 모든 것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타다 버린 셔츠 쪼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세요. 지금 선전함들이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이나 저거나 비슷비슷하잖아요. 아직들도 과학자들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짐승들의 이동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구의 자기장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보다는요, 전기의 흐름대로 움직여요. 전기의 흐름대로. 개, 고양이, 새, 어류 등 전부 전기의 흐름대로 움직이고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 예전에 이동했던 그 한반도니까
다 멸망하고 도련변이되고 다 리셋 당하고 다 죽여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한반도에서 창조시켰잖아요. 창조시킨 이후에 이동 경로가 전기의 흐름의 이동 경로랑 똑같아요. 이동 경로가 인간의 이동 경로나 전기의 흐름의 이동 경로나 모든 짐승들의 이동 경로나 전기의 흐름의 이동 경로나 똑같아요. 지금 제주도, 호주, 현재는 제주도가 호주가 됐죠. 이제 예전에는 아이슬란드가 어찌 보면은 가장 인류의 그 중요한 섬이기도 하지만은 현재는 제주도가 오스트레일리아 지방입니다. 여하튼간에 호주고 그 제주도가 저런 암석이 크게 있어요. 메리카 미국의 별을 뜻한 이제 별을 뜻하기도 하죠. 일리노이 지방 외에 다른 지방 모두들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리고 길을 따라 만든 성의 벽 부분을 보세요. 이것은 선전암, 뇌전으로 생기는 유리질 통 모양의 암석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자, 모두 전기의 흐름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큰 거냐? 지금은 전기가 엄청나게 작아진 존재들이 지구안에 살고 있으니까 리셋 당했을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크기의 전기가 흘렀을지 가늠이 안 될 정도겠죠. 당연하죠. 전기가 지구가 생성되기 전에도 전기가 흘렀겠죠. 당연하죠. 행성 개편 전에도 생겼죠. 행성 자체를 쪼갰을 때도 전기가 엄청나게 생겼을 것이고 리셋을 위해 엄청난 크기의 폭탄 투하와 강력한 전기 그리고 강력한 레이저를 이용했을 때도 강력한 전기 흐름이 생겼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전기의 흐름대로 생긴 거예요. 전기의 흐름으로 각 나라의 지방들의 경계 지역이 또 생기기도 하고요. 나라의 뭐 경계도 생기겠지만요. 그것이 강물이 되었건 길이 되었건 간의 전기 흐름을 따라 생긴 것이고요. 물론 사막도 저렇게 보시면 모하베 사막 이런 것도 있네요. 보니까 전기 흐름에 따라 생기는 것이고 광물도 전기 흐름에 따라 생기고 용암도 전기 흐름에 따라 생기고 용암이 흐르는 길도요. 물론 동물의 자국들도 전기 흐름에 따라 저렇게 생깁니다. 물질 세계 우주의 모든 존재는 전기의 흐름의 표현입니다. 좀 보니까 전부 다 그것을 아시려고 그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걸 물론 각 대륙들도 전기의 흐름에 따라 모양이 또 생깁니다. 그곳에 여러 존재들이 죽어가지고 시체가 된 후에 돌이 되어 대륙이 생긴 거고요. 우선 어떤 존재가 죽어서 된 시체를 전기의 흐름으로 인해서 모양이 좀 깎이거나 변하게 되겠죠. 그 위에 또 여러 존재들이 죽어서 또 시체 더미가 돌이 대륙이 되고 또 여러 차례 강력한 전기로 인해 또 모양이 또 바뀌게 되는 거, 깎이고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양이 계속 덮여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되는 거예요. 계속된 리셋, 계속된 죽음, 계속된 전기 이런 걸로 그 흐름에 의해서 모든 게 생성됩니다. 우리 지구 안은요. 초강력 전기가 땅을 뚫고 쫙 들어가 보면 그곳이 동굴이 저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조그맣게 되면은 뭐 거기에 나무 뿌리가 그걸 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예? 뭐 암석을 뚫어 어떻게 나무 뿌리가 물론 살살살 뚫긴 하겠지만은 대부분들은 저렇게 전기가 팍 저렇게 꽂혀버리면 저렇게 됩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모든 짐승들과 인류의 이동 경로 또한 전기의 흐름에 따라 저렇게 번개 보이죠? 저렇게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저렇게 전기의 흐름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 따라 모든 것이 생성된다. 자, 보시면은 어떤 생명체인지 아니면 전기를 이제 변형된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든 생명체와 여러 가지 모습들은 전기의 흐름대로 생성된다는 거. 그 용암이 흐르는 길 역시 전기의 흐름대로 생기는 거고요. 강줄기 역시 전기의 흐름대로 생깁니다. 모든 것은 전기의 흐름에 의해서 간섭을 받아요. 모든 것은요.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은 전기의 흐름에 의해서 간섭을 받게 됩니다.
리셋 작업을 할 때 초강력 폭탄 투하 그리고 초강력 전기, 레이저 등을 사용해서 전부 파괴시켜버리고 일정한 높이를 위해서 초강력 레이저와 초강력 전기를 수평으로 쫙 쏘아버려가지고 일정한 높이를 만들어버린다고 이미 얘기했어요. 근데 그 자국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그리고 또 광산에서 채광, 마이닝을 할 때에도 레이저와 초강력 전기가 사용됐고 현재 모든 동굴에도 그 자국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또한 리셋으로 인해서 동굴 위나 옆이 날아가는 경우는 그 자국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세요. 모든 산, 모든 모양 다 전부 다 전기가 다 전기의 모양이잖아요. 그 레이저로 그냥 일정한 높이를 다 쏴버려갖고 다 부셔버리고 전기를 다 파괴시켜가지고 저 모양도 나오잖아요. 아니면 그나마 남은 것도 뭐야 저기 좀 음파의 진동으로 인해서 다 날려버리고요. 그거예요 지금. 모습이 다 그 모습이에요 지금. 전기의 간섭과 전기의 모습 다 날려버린 모습들이에요 다. 자 보세요. 뭐 동일한 경우를 똑같이 설명드린 거고요. 그리고 광산에서 채광하고 이제 마이닝하고 남은 쓰레기 더미 역시도 전기 흐름대로 모양이 생성이 돼요. 저렇게 가만히 놔둬도 전기 흐름 모양대로 이게 변형이 됩니다. 왜? 전기가 흐르고 있으니까. 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발전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성한다는 그 자체가 그 머리가 그냥 어디 원숭이 수준도 아니고 왜 그렇게 만들어요? 그냥 있는 거 갖다 끌어 쓰면 되는 걸. 여하간에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하간에 쓰레기들 여하간에 그 모든 것은 전기의 간섭으로 인해서 저렇게 된 거고 리셋 때 저렇게 전기로 다 날려버리니까 저런 모습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기의 흐름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자, 물질 세계의 모든 우주의 모든 존재들은 전기 그리고 힘의 파동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인체의 모든 장기도 역시 전기의 흐름대로 생겼고 그 파장에 의해서 모습이 생겨난 거예요. 전기의 흐름, 파장, 주파수 뭐 이런 것 등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인체의 모든 장기별로 파장이 다르고 그렇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생성된 거고요. 그런 모습으로 각 장기 역시 각각 다른 파장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전기의 파장들을 건축물을 지었고 건축물들의 용도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자 이런 그 전기 파장을 이용해서 치료를 우리가 약 70년 전까지만 해도 했어요. 그 뒤에 갑자기 이렇게 된 거지. 치료도 못하면서 대중요법이잖아요. 전기를 이용해서 우리의 몸도 전기이기 때문에 전기의 파장을 그 파동을 맞춘 거예요. 맞춰서 치료를 했어요. 지금 그 기술을 있는데도 안 쓰고 있잖아. 자, 러시아의 우랄 산맥 중 하나에서 발견되는 기둥 같은 모양은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본래는 동굴이었고 이게 이제 리셋으로 인해서 그 동굴의 윗부분이 날아가 버리니까 저런 기둥처럼 남아있는 것 뿐이에요. 저렇게. 예. 그렇다면 당연히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간에 동굴을 뚫었을 때는 저렇게 전기 흐름들의 모양이 남아있던 것이고 그 옆에 보이는 기둥 모양의 구름도 보일 것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에 모든 것은 전기 흐름대로 생겼어요. 여기서 혹시 착각을 할 수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산맥의 모양 또는 대륙의 모양은 본래 어떤 존재가 죽었다는 시체였다는데 왜 전기의 모양대로 생겼다고 할까요? 이상하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먼저 사람이 죽어서 돌이 됐다면은 여러 이유로 인해서 리셋이 당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얼굴만 덩그러니 남아있다면은 그 얼굴이 전기 흐름의 모양이 어쩌다 얼굴 모양이 된 게 아니고 얼굴이 크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강력한 전기를 쏘니까 어떻게 돼요? 코의 일부분이 깎여 나가든지 어디 얼굴이 깎여 나가든지 뭐 깎여 나가서 그런 모양이 된 것 뿐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사람이 반듯하게 누운 자세로 죽어서 이제 돌이 됐어요. 대륙이 됐어요 이제. 근데 그 모양이 전기 흐름대로 우연히 어쩌다가 사람 모양이 된 게 아니라 본래 사람이 죽어 돌이 되어서 대륙이 됐는데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에 강력한 전기를 쏘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이 다 망가졌잖아요. 팔다리가 잘렸다든지 어디 부서져 나가버리고 변형된 모습 됐잖아요. 지금 제대로 된 모습이 보여요? 지금? 안 보이잖아요.
물론 물질 세계 우주의 모든 존재들은 전기하고 힘이 파장 등으로 인해서 모양이 생성된 거고요. 근데 땅은 본래 어떤 존재가 죽어서 돌이 된 거게요. 특히 탄속의 행성들은요. 이 탄속의 여기는 전부 다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여기 근처 일부 일대가 다 탄속이에요. 이것이 전기를 더욱 쏘아버리니까 일부분이 깎여 나가서 변형된 모습으로 땅에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자, 3D 프린터로 전기의 파장의 모습을 만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런 모습으로 되어 있죠. 최스셋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 자, 보시면 동굴의 모습과 비슷하죠? 동일하죠? 구름의 모양도 동일합니다. 왜? 전기의 파장에 의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프리퀀시에서 생겨난 거잖아요. 그죠? 프리퀀시요. 그죠? 응? 응? 아니에요? 맞잖아요. 전기의 모습대로 저렇게 모든 것이 생성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번개의 모습이 아니네. 하겠지만은 저것도 전기의 모습이에요. 주파수대로의 모습이에요. 저게 하나의.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용암이 흘렀던 자국 역시 전기의 흐름대로 생성이 되는 것이고, 전기의 그 주파수 모양대로 구름도 되고 동굴도 되고, 모든 것은 전기의 주파수, 전기의 흐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성된 겁니다. 물론 바퀴 자국은 아니겠죠. 바퀴 자국은 당연히 아니죠. 동굴도 마찬가지, 구름도 마찬가지, 산 모양도 마찬가지, 전기의 흐름과 전기의 주파수 모양대로 만들어집니다. 자, 보세요. 용암의 흐름 모습을 잘 보시고, 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그 바퀴 자국이 아니에요. 용암이 흐른 자국의 모습이에요. 용암이 흐른 자국. 이런 용암이 흐른 자국조차도 전기의 흐름, 전기의 주파수, 하여튼 전기의 흐름이죠. 이건 특히나 전기의 흐름, 전기로 전부 다 간섭이 돼 있어요. 모든 물질 세계의 우주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생깁니다. 물론 바퀴 자국은 저렇게 아니라는 것도 일부러 말씀을 드리려고 보냈습니다. 자, 원자 폭탄이 터지는 모습을 보세요. 잘 보시고, 리셋 당시 저런 폭탄을 마구 퍼붓습니다. 먼저 폭탄과 전기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고, 그 뒤에 강력한 전기하고 강력한 레이저를 수평을 쏘아서 전부 파괴하고 일정 높이를 맞춰버립니다. 일정 높이로 딱. 그 뒤에 강력한 음파의 파장으로 전부 날려버리고, 일부 덜 파괴된 것도 전부 날려버리고, 그 뒤에 물과 얼음으로 된 투명한 막도 줄여버리고, 물론 거기에 따른 강력한 수천조 볼트의 전기 자기장으로 된 그물망도 그 크기를 줄여버려요. 그리고는 더욱 작아진 존재들을 생성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리셋 작업입니다. 근데 물론 교도소 안만 이런 자기장으로 된 그물망이 오고, 대체적으로는 그런 건 없고요. 교도소도 그렇고, 교도소는 투명한 막하고 수천조 볼트의 자기장을 이제 줄이는 거죠. 하지만 행성계표는 다 파괴시켜버리고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줄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거. 그렇게 만들면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들 이런 리셋 작업이 없었다고 꾸며낸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렇게 오늘날 다이렉트 에너지 워펀, 원자폭탄, 강력한 음파 이런 무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무슨 어떤 바보들은 그런 걸 가지고 음모론이냐 어쩌냐 하는데 이거 홈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저건 뭐야 그러면 당신이 모르는 걸 음모론으로 꾸미지 말고 당신이 무식한 것뿐이에요. 다 여하간에 리셋 작업할 때 저런 게 다 쓰였다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저건 너무 약하고요. 저보다 훨씬 센 것이 썼다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류가 창조된 곳은 한반도.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명이 이제 그 창조가 됐죠.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인류니까. 근데 인류 문명의 꽃이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주돼 가지고 인류 문명의 꽃을 이룬 곳은 지중해 지역이에요. 발해 유민이 살았던 곳이고. 그러니까 모든 처음은 한반도에 시작됐지만 마지막 창조된 인간. 그런데 인류 문명이 꽃을 피운 곳은 지중해 지역이에요.
때문에 지중해 인근 지역이 가장 큰 혼란을 일으켰고, 지중해 인근 지역은 발해 유민이 살았었고, 거기 깨레이, 뭐 케레이, 결의, 구리, 꼬리, 코레아 등으로 불렸고요. 나중에 고려의 일부분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고려는 뭐 타타르, 타타리, 타타리아, 뭐 훈, 한, 칸 등으로 불렸죠. 지금 중화인민공화국부터 시작해서 유럽 전체까지, 그러니까 여기 아시아 전체가 타타르, 타타리, 타타리아, 훈, 한, 칸, 고려 여기입니다. 무슨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다들 그 명맥이 유지하는 곳이 훗가리, 헝가리죠. 헝가리, 응? 헝가리라고 불리죠. 훗가리예요. 원래는 훗가리, 훈족의 땅이란 뜻입니다. 황인족만 고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백인, 흑인, 황인종 모든 인종이 다 살았어요. 그리고 고려의 마지막 군대가 베트남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1300년대, 1500년대, 1700년대 이 당시 엄청난 진흙비로 된 비가 내렸고 1500년대는 해가 세개일 때도 있고 특히 지중해 일대예요. 마지막으로 1700년대 대규모로 진흙비와 바닷물 상승 등을 일으켜가지고 조선이 멸망하도록 유도를 했고 그때 이제 외구, 해적, 산적, 마적 등 온갖 쓰레기 잡탕들이 들끓어갖고 결국 조선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반도 꾸겨 넣어가지고 겨우 몇 명만 이어가는 중이고요. 나머지 조선의 다른 인종들은 자신이 조선의 범위의 땅 안에서 살았다는 전 세계에서 살았다는 것도 잊어버렸고요. 그래서 맨날 싸움질하고 있잖아요. 다 같은 한 식구인데. 그리고 지중해 일대엔 발해 유민들이 살았고 깨레이, 뭐 케레이, 결의, 구리, 꼬리, 뭐 코레아 등으로 불린 지역은 전멸해갖고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타 지역에 거의 대부분 타 지역에 살던 사람을 갖다 강제 이주시켜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후손이 바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현재도 용 드라곤이 살고 있는데 이제 해당 존재는 크기가 작아진 존재로 살고 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뇌는 외부 세계하고 입력과 출력을 주로 하는 안테나예요. 안테나. 이 안테나의 일부분인 어떠한 스위치만 꺼버리면은 다른 존재들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느껴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1500년대 환란이 있을 당시 저런 용들이 떼지어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근데 오른쪽 위에 사진과 같은 비행체가 아닌가, 그것을 용으로 판단한 거 아닌가, 아니면 지구 아니나 지구 밖의 외계에서 온 비행체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만의 의견이지만은 하여튼 1500년대 저렇게 용들이 많이 날아갔대요. 자, 이번 보시면은 전부 진흙비하고 홍수 등으로 인해서 저 건물들이 전부 땅에 파묻힌 장면들이에요. 현재 저렇게 건축물들이 남아 있고요. 전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흙비와 홍수의 그 흔적이죠. 이렇게 두 눈깔로 보고 있으면서도 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죠. 눈 그냥 뽑아버려. 뭐하러 있어 그거 진짜. 홍수의 그 규모가 얼만큼 큰지 오른쪽 밑에 사진을 보시면 알겠죠. 저렇게 된 거예요. 저렇게 돼요. 뭐 저렇게 조그맣게 뭐 밑에만 딸랑 가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 자꾸 원자 폭탄 자꾸 보여주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어쨌든 이렇게 원자 폭탄으로 인해서 1945년에 폐허가 된 모습을 보입니다. 완전 없어지죠. 가루가 돼 버려요. 저렇게 리셋을 할 때 저렇게 엄청나게 강력한 폭탄을 퍼부어요. 그리고 잿더미를 만든 뒤에 또 다른 작업을 또 하는 거예요. 항상 리셋이 있어요. 이 리셋이 이렇게 리셋을 계속 합니다. 자, 또 보세요. 강력한 폭탄이 남기고 난 폐허를 말이죠. 이렇게 폭탄과 강력한 전기로 폐허를 만들고 평탄 작업을 해요. 이것이 리셋이에요. 리셋. 폭탄과 뭐 전기와 레이저, 뭐 별걸 다 한 뒤에 이렇게 남은 쓰레기들을 전부 저기 강력한 음파, 이 파장으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리셋입니다. 자, 이번 사진도 자세히 보십시오. 원자 폭탄과 그 폭탄의 자국에 남긴 흔적, 그리고 강력한 전기가 쭉쭉 나오는 거 보이죠 지금. 그리고 원자 폭탄 폭발 시 강력한 파장과 힘으로 인해서 밀려난 모습도 보시고,
특히 오른쪽 밑에 그림을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정말로 오른쪽 밑에 사진을 자세히 그림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사진들도 자세히 보시고, 자세히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됩니다. 모든 것은. 자세히 보시고요. 네, 자,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사진은 원자폭탄 실험하고 난 그 자국들이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원자폭탄을 지상에서 실험하면 저런 식으로 자국이 나오고, 저런 자국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구 위에는 자세히 보세요. 구글 사진을 보든 뭘 하든 간에 자세히 보시면 엄청나게 많고, 정말 끔찍하고, 그리고 원자폭탄이 터질 때 강력한 열기가 저렇게 나온다는 거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사진은 산의 끝자락, 한쪽의 끝자락에 녹아내린 모습이에요. 이것은 강력한 전기, 강력한 레이저, 원자폭탄 등으로 녹아버린 자국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오른쪽 밑에 보신 폐허가 저렇게 되어 있죠. 물론 원자폭탄은 아니지만 강력한 폭탄에 의해서 폐허가 된 모습입니다. 녹은 거예요. 녹은 거. 이게 무슨 자연의 신비 아니에요. 녹은 거예요. 예. 전부 폐허가 된 것을 깨끗이 정비한 모습이에요. 문제는 본래의 모습이 아니고 밑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전부 땅 밑으로 들어가 있죠. 예? 1300년대, 1500년대, 1700년대 진흙비와 바닷물이 상승하는 등 아주 지구의 땅 위가 천재지변으로 파괴가 됐고, 특히 인류 문명의 꽃을 피운 곳인 지중해 지역과 발해 유민이 살았던 땅인 깨레이, 꼬레이, 결에, 꼬레, 코리아 등으로 불렸던 유럽 지역은 완벽하게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고요. 여간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환란 이주에 강제 이주당해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후예가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원래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들. 여간의 건축물들을 자세히 보시고, 특히 건축물 양식과 그 기둥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기둥들, 건축물 양식 자세히 보세요. 자, 이번 사진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고, 오른쪽 사진들을 보시면 왼쪽이 건축물과 오른쪽이 동굴 모습, 그리고 무슨 폐허 자국 같은 것이 보이죠? 전부 저러한 건축물들이 녹아내리거나 파괴되었고 남은 자국들이에요. 그렇게 저러한 건축물들이 몇 개 붙어 있던지, 아니면 엄청나게 큰 건축물들이 녹아내려서 동굴이 되어 버린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생성된 동굴이 윗부분이 리셋 작업으로 날아가 버렸던지, 아니면 저러한 건축물이 파괴된 채로 남겨진 자국이에요. 근데 건축물이 좀 이상한 양식이잖아요. 그죠? 한 3층이네. 근데 모양이 좀 이상해. 뭐지?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축물, 현재 보는 건축물 대부분이 맨 대가리 위에요, 위. 그 밑에 층들은 무엇이냐? 문들은 왜 이렇게 커? 너무 커. 터무니없이 크잖아요. 자, 무슨 뜻이냐? 거인들과 우리는 같이 살았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인위적으로 자꾸 반복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바닥의 높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즉 홍수나 진흙비 따위로 땅이 쓸려서 바닥까지 높이가 올라가고, 아까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맨 윗부분만 보이고, 다시 차올랐던 땅에 쓸려 내려가면 맨 윗부분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맨 윗부분만 보이는 현재의 건축물들이 또 누가 살고 있을까? 그거 궁금하죠? 분명히 저렇게 만들었는데 윗부분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 윗부분 누가 살았을까? 다른 존재들이 살았겠죠. 지금 거인들이 살던지 누가 살겠죠. 방금 전에 사진에서 저 산의 모퉁이 한 부분이 녹아내린 것을 보여드렸어요. 현재 동굴은 저렇게 전부 녹아내린 모습이고, 광산에서 채광, 그러니까 마이닝을 위해서 폭탄, 레이저, 전기 등을 사용해서 녹아내린 자국도 있고, 리셋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강력한 전기가 통과되면 저렇게 녹기도 하고, 아니면 건축물을 지었는데 리셋 작업으로 인해서 녹아버리고 동굴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그럼 저런 모습 돼요. 간략히 말해서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자연의 신비,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죠. 자연의 신비는 없어. 인위적으로 전기를 쏘아버렸던지, 채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마이닝을 위해서 하던지, 이런 자국들이에요. 무슨 감상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진짜. 아유.
자, 이번에 보시면은 번개가 땅에 내리 꽂은 자국이에요. 똑같이 번개를 맞은 자국이 돌멩이가 된 모습도 있고, 그렇죠? 자연적으로 생긴 황금의 모습도 있어요. 이것도 모두 전기의 흐름대로 생성된 모습이란 걸 금방 알 수 있고요. 물론 황금은 어떤 생물체가 죽어서 돌이 되면은 그 생물의 핏줄 근처에 이제 황금이 있겠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구름의 모습이 바로 전기의 흐름대로 생겼다는 것도 금방 알 수 있고, 선전암, 그러니까 뇌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유리질 통 모양의 암석과 비교해 보시면은 모양이 비슷하죠. 모두 전기의 흐름과 전기의 진동수에 의해서 모양이 생성된다는 거, 이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이 되어 모습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저것도 전기의 흐름에 의해서 간섭을 받아 저렇게 생깁니다. 물론 밀물과 썰물은 자기장에 이제 의해서 지구의 중간에 있는 지구의 중간에 있는 자기장에 의해서 밀물과 썰물이 생깁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저런 모양 자체는 전기의 또 흐름의 간섭을 받아요. 이제 전기 흐름 모든 물질계 우주의 세계에는 세계에서는 전기의 흐름에 의해서 간섭을 다 받게 돼 있어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지구의 한 모퉁이에 자리 잡은 교도소잖아요. 그 안에서 저런 원자폭탄 같은 강력한 폭탄, 강력한 레이저, 강력한 전기, 강력한 전자파, 강력한 음파의 파장 등으로 인해서 모두 이런 모습이 됐다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모든 음악의 튜닝은 440Hz로 바뀌어봤습니다. 갑자기 다 바꿔버렸어요. 본래 모든 음악을 위한 튜닝은 432Hz인데 말이죠. 그 인간이 기본적으로 70에서 80%가 물로 이루어졌다는 건 누구나 알죠. 그런데 저렇게 432Hz를 쪼이면 좋아지지만은 문제는 물 자체도 썩은 물을 마시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렇지만은 거기다가 440Hz를 쪼아대니까 건강에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죠.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물도 나빠지고 있는데 거기다 나쁜 파장을 자꾸 맞게 되니까 몸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장기는 저마다 파장인데 그 파장까지 흐트러뜨리니까 문제가 발생 안 하면 이상하죠. 보세요. 보시면 알잖아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비물질 세계도 파장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어떤 파장을 내보내고 들여보내에 따라 자신의 수준이 높아지냐 낮아지냐 달라집니다. 자세히 보시고 잠깐 멈춰서 자세히 보세요. 저렇게 진동수에 따라 달라져요. 낮은 진동수냐 높은 진동수에 따라서 당신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현재 낮은 진동수를 가지는 사람이 갑자기 높은 진동수를 가지려고 한다? 문제가 발생되죠. 진동수는 천천히 단계별로 올려야 되고요. 갑자기 올리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이 되고, 육신은 갑자기 높은 진동수를 맞이하지 못하지만은 자신의 영은 얼마든지 높은 진동수를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뭐 쉽진 않지. 때문에 항상 좋은 생각만이 당신의 수준을 최대한 빨리 높이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 이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파수 범위 안에서만 보고 듣고 느끼면서 감정도 느낄 수 있어요. 높은 주파수로 올라가면 당신은 더욱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고, 지구은하계 더 나아가 물질계 우주와 연결할 수 있는 주파수가 되어야 되고요. 주파수가 500이면 사랑 느끼고, 540이 돼야 즐거움을 느끼고, 600이 돼야 평화를 느끼고, 700을 넘어가야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현재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교도소는 한 2단계 되는 것 같아요. 뭐 10단계에서 총 10단계에서 물질계 우주에서 10단계에서 물질계 아니더라도 비물질까지 다 해서 다 합해서 10단계면은 한 2단계가 되는 것 같은데, 수준 높은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 3단계로 되는 거예요. 그나마도 3단계로 살게 돼 있는데 지금 3단계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우리를 창조한 분들은 5단계예요. 지금은 한 6단계로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창조한 분들이 우리를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창조한 분들은 볼 수가 없어요. 왜? 주파수가 낮으니까. 그 얘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뭐 수준 떨어지면은 이제 2단계로 떨어지는 그런
존재들은 전부 다 강제로 이주당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못 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수는 있어도 주파수가 틀리니까 낮은 주파수는 높은 주파수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체에 있는 차크라와 진동수를 대조해 봤어요. 그래서 당신의 이제 우리 자신인 영들은 얼마든지 높은 진동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영은. 하지만 육체는 그러지 못해요. 그 때문에 단계별로 차근차근 올라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육체는 완전히 망가져요. 물론 당신의 자신인 영도 수준이 매우 낮은데 갑자기 올라가기는 어렵죠. 생각은 자유로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수준이 낮은데 갑자기 올라간다. 이건 좀 어렵죠. 간단해서 평생을 살인, 도둑, 강간, 사기 등을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준이 8등급 되는 분이 8등급 되는 분이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육체 자체가 커다란 전기의 신호로 움직여요. 즉 전기가 발생되기도 하지만 전기를 빨아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우리 뇌는 안테나 역할을 하고 외계와 소통이 가능하고 그 전기의 발생은 꼬리뼈부터 시작해서 뇌까지 올라가고 뇌의 정중앙인 송화체 전부 모여서 발산하기도 하지만은 거꾸로 외계의 정보를 뇌로부터 흡수하여 송화체로 모인 뒤에 다시 척추를 통해서 꼬리뼈까지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격, 행동 양식, 양심 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심보라고도 하죠. 그것을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다시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 이 얘기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거대한 전기, 물질 세계 우주의 모든 존재는 전기로 만들어졌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전기가 흐르고 전기로 만들어졌어요. 보세요. 좀 보세요. 보시고 느껴주세요. 제발 좀 아이고. 모든 것은 밝혀져 있는데 안 보고 있는 건 당신이에요. 네. 밝혀졌잖아요. 근데 왜 안 듣는지 모르겠네, 진짜. 반딧불 보세요. 그리고 심해에 사는 생명체를 보세요. 모두 몸에서 일어나는 전기를 이용해서 빛을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전기를 기본적으로 이용해서 열을 발생하기도 하고 진동을 일으켜서 자신의 진동수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우리 뇌는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안테나 역할을 하고 그 전기의 생성은 척추가 하고 있고 이것이 기본입니다. 기본. 자, 왼손 오른손을 보시고 계시고 왼손은 마이너스 전기의 신호도 다르기 때문에 역할도 다르고 오른손은 양 플러스 역시 전기의 신호도 다르기 때문에 역할도 다르다는 거.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모든 생명체 역시 전기적 신호가 다 달라요. 주파수로 인해서 또 장기가 다 만들어져 있고 그 형태가 갖춰지고 그런데 진동수라든지요. 그것을 이용해서 장기의 진동수를 맞추는 걸로 이제 해서 치료를 해주는 그 장비가 있는데 그런 거를 70년 전까지만 해도 썼는데 왜 지금 안 쓰는지 왜 못 쓰게 하는지 참 대단해.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자, 이미 죽은 생명체는 그 전기적 신호가 작기도 해요. 작아지죠. 근데 거기다 또 파괴까지 시켜버리면 더욱 전기적 신호가 작아진다는 거. 모든 생명체는 전기적 신호가 이루어져 있고 신호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모든 생명체는 전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이것은 꼭 알아야 되고 기본 상식 아닙니까? 예? 자, 이제는 열상 장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시고 자, 기본적인 것은 모든 존재는 전부 전자기파를 발산한다는 거. 그 전자기파의 세기가 다르다는 거.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장비를 만든 거죠. 그죠? 보게끔. 자세히 보십시오. 구식 열상 장면이 저렇게 초록색으로 나오지만 현재는 저렇게 밑에 사진처럼 잘 나와요. 전자기파가 나오는 부위만 살짝 표시해주고 잘 보이네. 오른쪽 열상 장비에 구식 장비도 있고 최신 장비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거 보이는 거고 더욱 최신은 이제 더 잘 보이고 더 작아졌다네요. 아주 가볍고 매우 좋네. 자 보세요. 열상 장비가 뭐예요? 전자기파의 색이죠. 전자기파. 전자기파가 뭡니까? 전기잖아요. 전기에
우리가 모두 전기, 인체는 모두 전기, 모든 생명체는 전기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아까 원자폭탄 투하된 지금의 모습을 지금 보시는 그림을 잘 보라고 했잖아요. 그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일부분인 교도소는 바로 저렇게 생성됐어요. 그래서 잘 보라는 거예요. 먼저 생명체가 살다가 죽어버린 곳이 지구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현재 지구는 엄청나게 큰 행성이었는데 행성 개편이 계속돼 갖고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계속 쪼개져서 점점 작아진 거고, 가장 최근에는 티아마트라고 불렸는데 이것마저 전쟁으로 인해서 반으로 쪼개졌고 현재 반쪽만 남은 것이 바로 지구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 지구의 구석탱이에 거대한 거북이가 죽어서 돌이 된 곳이 있는데 그 위에 코끼리 4마리가 죽어서 돌이 되어갖고 대륙이 이루어졌어요. 그 뒤 뭐 여러 존재들이 사는데 전부 다 죽었고 죽어 돌 됐고, 뭐 물론 티아마트 이전에 살았던 존재들이고요. 바로 여기에 이렇게 강력한 엄청나게 강력한 폭탄을 한 방 탁 투하해갖고 평탄하게 만든 겁니다. 한 방이에요. 큰 거 아니에요. 한 방. 한 방 자국이 한 방인데 뭐 두 자국도 아니고. 이게 이제 티아마트라고 불리울 당시 전쟁에 의해서 생긴 건지 아니면 행성 개편 당시 자국인지 아니면 그 후에 만든 거지 그 이전에 만든 건지, 응? 그 이전인지 그 후에 만들어진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폭탄 한 방 펑 터져갖고 생긴 자국이란 거는 알 수 있죠. 그 커다란 자국 위에 우리 교도소가 건립이 되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거대한 교도소는 지구가 생성되기 된 지 한참 후의 일이에요. 다시 평탄 작업하고 거기에 수준 떨어진 작것들을 집어넣은 것이고, 가장 초악질이고 쓰레기들인 재생 가망성 자체가 없는 초악질 쓰레기 죄수들은 가장 가운데 집어넣은 거고, 그리고 그 주변 둘레에는 좀 더 나은 죄수들을 그 바깥쪽으로 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나가지 못하도록 투명한 얼음과 물로 된 두꺼운 막을 덮어버렸고, 한 겹으로는 외부의 나쁜 파장 등을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가장 질 떨어진 육지를 줬거든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여러 겹으로 만들어갖고 잘 덮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 그 죽어서 진짜 자기 자신 영도 못 빠져나가. 죽어서도 영도 못 빠져나가게 해요. 아주 지독한 교도소죠. 수천조 볼트의 초강력 전자 자기장으로 된 그물망을 투명한 얼음과 물로 된 막으로 막의 바깥쪽에 덮어버렸어요. 이제 이런 것은 중앙 쪽에 가장 강력하게 만들었고, 또 그 둘레에 사는 죄수들도 못 빠져나가야 되는 죄수인데 다 죄수야. 못 빠져나가도록 동일하게 투명한 물과 얼음으로 된 두꺼운 막을 덮었고, 거기에 수천조 볼트의 초강력 전자 자기장으로 된 그물망을 투명한 얼음과 물로 된 막 바깥쪽에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모든 죄수들은 전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여하간에 여러 겹으로 된 투명한 막 덕분에 초악질 쓰레기 죄수들이 살기 좋은 중앙교도소죠. 환경이 됐고, 거기에서 초악질 쓰레기 죄수들은 광산에서 죽을 때까지 강제 노역을 하며 살게 만든 거예요. 그게 그러한 일로 인해서 그들은 굉장히 길을 걷도록 하는 건데, 물론 그 이전에도 계속 뭐 강제 노역 했죠. 뭐 인간 자체를 갖다가 강제 노역 시켰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 뒤에 교도소 된 뒤에도 또 시킨다는 거죠. 이제 그 바깥 부분에 사는 조금 더 나은 죄수들은 자유롭게 사는 대신 자신들의 수준을 높이지 못하면 중앙의 초악질 쓰레기 죄수들 사이에 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는 지구의 구석에 살고 있는 교도소의 모습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들은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초악질 쓰레기가 사는 중앙 교도소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갖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투명한 얼음과 물로 된 두꺼운 막중 하나 터져버려요. 그래갖고 이로 인해 중앙의 초악질 죄수들이 사는 교도소 안은 난리가 나겠죠, 당연히. 해당 교도소 안에 생명체들은 거의 대부분 몰살 당합니다.
관리자들이 이제 얼른 생명체들의 유전자를 모아두었다가 난리가 진정되면은 다시 이제 보관해뒀던 유전자를 이용해서 다시 생명체를 다시 이제 만든 거죠, 이제. 그런데 또 이제 문제는 막이 한 개 터져버리니까 중앙교도소 안에 존재들이 전부 돌연변이가 됩니다. 여러 겹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터지니까 이러한 상황인데도 계속 지들끼리 치고받고 뭐 교도소 안에 폭동이 일어나니까 막이 자꾸 깨져요. 깨졌다. 그런 걸 반복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앙의 초학질 죄수들만 모아둔 교도소 안에 존재들이 전부 돌연변이가 되는 거예요. 돌연변이. 다 돌연변이.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니까 전부 리셋시키고 다시 인류를 마지막으로 창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한반도에서 인류를 창조시킨 거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맨 마지막에 창조된 현재 인류고요. 이것이 지구의 한쪽 구석탱이에 위치한 교도소인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세계의 모습이고 이렇게 잦은 교도소 폭동을 진정시키고 초학질 쓰레기 죄수들이 정신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교도소 소장이 아니고 그보다 더욱더 높은 분이 내려와 가지고 한반도에 직접 파견 나오신 거예요. 다시 이제 장소를 옮겨갖고 티베트 쪽으로 갔다가 다시 최종적으로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자리 잡혀가지고 교도소 안에 초학질 쓰레기 죄수들을 다리 쓰르게 된 거고요. 이때 교도소 안쪽 중에서 한반도에서 중앙관리소를 만들어갖고 파견 나왔고 다스렸던 분들은 이제 원래 있던 분들이죠. 그러니까 본래 교도소 안에서 이제 다스렸던 분들은 전부 다시 교도소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왔으니까. 대신 교도소에 파견 나온 수준 높은 이분이 다스리는 범위를 조선이라고 한 거고요. 그게 조선이에요.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초학질 쓰레기 죄수들의 수준을 높여가며 다스리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리셋 시킨 거 싹 죽여버린 거라고요. 덕분에 조선은 망한 거고 또다시 초학질 쓰레기 죄수들이 뭉쳐갖고 이렇게 나라고 떨어진 것입니다. 현재 거짓말만 즐겨하는 이제 파충류과 영장류 있잖아요. 맨날 그 거짓말만 해 걔네들은 이상해. 하여튼 그 중에서도 가장 질 떨어지는 초학질 쓰레기 범죄자하고 인류 중에서도 초학질 쓰레기 범죄자들이 지들끼리 뭉쳐갖고 혼혈도 되고 현재 전 세계인 중앙교도소 안에서 별짓거리 다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것이 지구의 한쪽 구석탱이에 자리 잡은 현재 교도소인 우리가 사는 본 모습이 그게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솔직히요. 그리고 다음 편에는 우리가 이제 현재 이제 우리 몸 육체잖아요. 몸이 이걸 이용해서 외부 세계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가장 빨리 높이는 방법이 이게 수준을 가장 빨리 높이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잘못 잊게 되면은 육체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게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잘 하셔야 되고 안 그래도 잡것들 중에 초학질 쓰레기 잡것들이 환경 파괴하고 물을 오염시키고 공기 오염시키고 먹는 음식도 오염시켜가지고 말이에요. 유전자가 변질되게 만들어가지고 오염시켜갖고요. 전자파를 일으켜서 유전자 변형시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도 이 모든 걸 오염시켜갖고 유전자가 우리가 변질되고 있다니까요. 거기다가 전자파까지 일으키고 있는데 또 문제세요. 요새 주사약물까지 이상한 거 넣어가지고 그런 걸 왜 맞게 만들어?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 외계와 당신을 잇는 방법을 또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육체는 아예 못 쓰게 만들게 돼요. 이걸 염두에 두고 먼저 초급과 중급을 먼저 전부 보시고 시간이 없으면 제가 블로그 주소 오겠으니까 글이라도 읽으세요 진짜. 이런 정신적 수준을 높여지지 않으면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외계하고 여러분을 잊지를 못해요. 아니 정신적 수준이 뭐 걸레인데. 그러니까 육체가 망가져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꼭 초급과 중급을 전부 이해하셔야 되고요. 여기 교도소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그 다음에는 수준이 원숭이 수준인데 이걸 본다고요? 프로그램을 본다고요? 그러다가 자살해요 자살. 그러니까 전부 초급과 중급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진짜.
꼭 부탁드립니다. 물질 세계는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